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오늘 양력으로는 1월 30일, 음력으로는 정월 초 이틀입니다. 어제 설날 절에 가서 차례 모시고 차를 멀리 집에서 1.6km 떨어진 일신역에 세워놓고 등판길을 조심조심 하면서 걸어 올라왔습니다. 집 안에 있는, 제가 방호자 안에 있는 눈을 한 2, 3년 전부터 안 치웁니다. 녹을 때까지. 그냥 다니는 길만 조금 뚫어서 다니고 그러는데, 이번 내린 눈이 지난 11월 말에 폭설보다 양으로는 더 많습니다. 다행히 습기를 많이 머금지 않아서 나뭇가지가 그렇게 부러져 내리고 하는 일은, 그래서 정전사태를 일으키고 하는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폭력과 양심의 갈등 문제, 그러니까 폭력을 막기 위한 폭력은 불가피한가라는 생각을,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폭력을 저지한다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폭력의 역설은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조건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폭력을 사용해 폭력을 저지한다는 모순은 인간에게 늘 양심의 가책으로 작용했다. 서구 문명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양심의 가책은 바로 성서 속에 그려지는 온갖 갈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성서가 민감한 양심의 산물이라는 이러한 주장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들의 도살에서부터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팔레스타인 영토를 양도하려 했다는 이유로 1995년 텔아비브에서 자행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의 암살에 이르기까지 성서 속 하느님이 힘없는 짐승들뿐 아니라 적군, 죄인, 그리고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피 흘리는 죽음까지 명할 정도로 폭력적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아침 식사 전에 제임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 광기, 바로 이 책입니다. 예루살렘 광기 왜 문제인가? 제루살렘, 제루살렘, How the Ancient City Ignite Our Modern World. 이 책을 읽으며 밑줄을 쳤던 대목입니다. 이 문제, 폭력과 양심의 갈등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묻고 인공지능이 답하고 또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지고 하는데, 그 표시는 없애고 그냥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류의 진화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위와 같은 일들이 점차 줄어들어 아예 사라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욱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식으로 물었을 겁니다. 폭력을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폭력의 역설은 단순히 특정 시대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에 걸친 보편적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죠. 특히 기독교를 포함한 다양한 경전들, 이른바 성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신성한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과 학살이 정당화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서술 자체가 오히려 인간의 내면에서 폭력에 대한 갈등과 양심의 가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단순히 폭력이 정당하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러한 폭력이 과연 정당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가?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도 폭력과 전쟁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과거에는 신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폭력이 이제는 민주주의, 자유, 정의와 같은 또 다른 대의 명분으로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정당한 전쟁, 성스러운 거룩한 전쟁이라는 용어도 아주 난무하고 있죠.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 인간 사회에서 폭력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 방법이 안 보여 그냥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더 답답해집니다. 폭력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어째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간은 본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 구조와 제도가 폭력을 조장하게 되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현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발휘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군비 경쟁이 계속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마치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유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경쟁적으로 그러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요? 폭력을 막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폭력을 필요 없게 만드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다만입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할지, 실현 가능한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 멀고 먼 길입니다. 저는 인간사회에서 폭력이 불가피한 요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가피한 요소라고 믿는다는 데에 있죠. 폭력이 불가피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폭력이 정당화되고 지속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는 인식 자체가 폭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단순히 폭력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을 근거로 그래도 폭력을 없앨 수는 없다고 반박할 테니까 결국 폭력을 불가피하다고 믿는 구조를 해체하려면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난감하죠.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시대에는 폭력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후대에는 터무니없는 야만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가령 중세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가 나서서 마녀 사냥해서 화형하고 그런 것들이 당시로는 아마 당연하다고 여겼던 곳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최근까지는 사형이 당연한 처벌로 여겨졌던 나라가 많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었죠.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신분제도도 그렇고 과거에는 노예제도가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또 다른 형태의 공식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과거의 노예보다 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주장도 있고 그것이 또 일견 타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폭력도 언젠가는 불가피한 요소가 아니라 과거의 유물로 인식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우리가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겠죠. 그냥 화두로만 그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폭력을 불가피하다고 믿지 않게 만들려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까 고민하면서 얼핏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 적용 가능할까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멈칫하고 밖으로 말을 내놓거나 행동에 옮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실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처음부터 확신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한 걸음 내디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간디의 아힘사 비폭력 운동도 처음에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회의 속에서 시작됐고, 마틴 루터 킹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도 당시로서는 허황된 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저한테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을 너무 빨리 비현실적이라고 단정짓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따져보고 조금씩이라도 적용해볼 방법을 고민해보라고 권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 자체가 하나의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주제로 고민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고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어떤 경우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 낙관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